네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개입파산하고 주식, 비트코인, 도박 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된 경우 청산가치 반영하는 거하고 만약에 주식이 거래 정지된 경우는 그걸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우선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하지 마세요. 거의 기각입니다.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돼요.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사무실한테 비난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?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 판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다가 주식 비트코인 이 도박 사행성을 해서 돈을 다 날렸는데 급이 내가 다 없어진 개인 파산 이거 받아주실 것 같아요? 이거 안 받아줍니다. 개인회생을 해서 얼마라도 갚으라고 하지. 자,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개인회생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채무가 많은 경우는 그 총 채무의 변제율 만약에 1억에 80%면 8천만 원을 갚아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사행성 등으로 채무가 많기 때문에 변제율을 80%에서 90%로 맞춰서 변제가를 내라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요새는 이게 그렇게 몇 퍼센트 맞춰라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법원에서 나오더라고요.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사용한 액수만큼을 내 개인 재산으로 산입하라예요. 그러면 개인회생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청산 가치라고 하거든요. 이것보다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변제율을 몇 퍼센트 맞춰라 8, 90%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일부 법원에서는 차라리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용한 금액을 내 개인 재산으로 잡으라 그래요. 실제 내 개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. 왜 그런다고요? 그렇게 잡아야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요구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어떤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1억 2천만 원 돈을 주식하고 비트코인 다 날렸어요.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어떻게 나왔냐면 1억 2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청산가치 반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1억 2천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되거든요. 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순간. 그러면 이걸 3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40만 원을 더 갚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분 소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. 불가능하게. 주식 비트코인으로 사용된 금액 자체를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변제가 짜라 했더니 최하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이상을 갚아야 될 변제관이 나와요. 그러면 이 사람 소득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개인에서 기각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판부한테 사정을 했죠.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한 달 소득이 이만큼인데 그거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파산도 안 되고 개인회생도 안 되고 평생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렇게 주구장창 빌었죠 제가. 여튼 그래서 청산가치 반영 비율을 좀 판사님께서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개인회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소득으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만큼 청산가치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.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 개인회생을 인가결정 받은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. 이 내용 하나 지금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어떤 의뢰인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. 근데 그 주식을 3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걸 내 개인 재산 3천만 원 청산가치로 반영을 시켜야 돼요. 근데 상장 폐지가 돼요. 이거는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. 휴지 조각.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. 본인은. 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회사 주식을 5천만 원에 샀는데 회사가 무슨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 주식의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. 1년 동안 매도도 못하고 뭐 매수도 못한 이런 주식이었어요. 근데 그걸 5천만 원씩 샀어요. 이것도 개인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5천만 원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건 휴지 조각이가 된 거예요. 거래 정지를 당했으니까.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한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된 주식에 대해서 청산가치로 반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그 사무실의 이제 전문성이겠죠.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주식의 액면가를 계산해서 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. 다만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되거나 거래 정지가 됐어요. 거래 정지자는 일단 정지잖아요. 언젠가 다시 거래할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. 근데 이것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주식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재산에 반영할 수 없는 거라고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소명을 해가지고 청산가치 반영 안 하고 진행한 사건이 있었어요.
그리고 하나는 그런 사정이면 절반만 청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끝난 사건도 있었고요. 해서 이건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식 비트코인 때문에 체험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게 전문가랑 항상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